재밌어서 해요. 재밌어요. 그렇지만 이게 재밌다고 스님이 재밌으니까 또 상담하세요. 스님 재밌으니까 또 기도하세요. 스님이 재밌으니까 또 강의하세요. 이러면 강의가 재밌어서 하긴 하지만 힘들거든요. 강의도 힘들어요. 상담도 재밌어서 하긴 하는데 힘들어요. 재밌어서 하긴 하지만 힘들다고. 근데 이제 근로라는 말은 예전부터 이제 자주 제기된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걸 강조했다. 노동자 이러면 이제 그냥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그리고 근로자 이러면 노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괜히 사장님이 좋아하는 발언이다. 근로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노동자의 날이 맞다. 이제 더 사실 바꿔야 된다. 이제 그를. 근데 이제 우리는 오랫도록 이제 좌익, 우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동 이런 것들은 노동절 이런 거는 뭐 중국에서나 노동절 이러지 뭐. 또 북한에서 노동절 이러니까 북한에서 하면 우리는 다른 거 써야지. 우리 이제 그 성탄절이 부처님 오신 날 옛날에 200년 전에는 성탄절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말을 써야 되잖아. 크리스마스로도 쓰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성탄절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독교의 성탄절 그러니까 스님들이 좀 꿀렸는지 성탄절을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석가탄신일. 이제 석가탄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우리가 괜히 쫄아가지고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 전통적으로는 노동자가 맞죠. 근로자보다는. 우리가 동지라는 말 있잖아. 동지라는 말도 왜 괜히 쓰면 동지 여러분 이러면 무슨 공산당 같잖아. 공산당 무슨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공을 너무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동지 이러면 무슨 간첩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동지하면 동지 이러면 동지 여러분 이러면 어디 공산당에서 나와서 하나? 뭐 이렇게 나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같이 뭔가 뜻을 세워서 같이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친구처럼 우리는 도반이란 말을 쓰지. 도반 여러분, 도반 스님, 도반 여기 신도분 여러분들이 도반이에요. 도의 동반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친구라고 하진 않아요. 잘 모르는 이제 성미정 보살처럼 이제 금방 와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내 친구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잘 모를 때나 그러는 거지. 조금 다니면 우리 도반이에요. 저 도반하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도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동지는 분명히 어원을 보면 친구는 그냥 친한 사람이고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절에서는 도반이라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는 동지 여러분, 이분은 저의 동지입니다. 이게 사실 맞는 거거든. 다른 단어를 쓰기가 다른 단어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개혁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좀 뜻을 세워서 민주사회를 만들자, 아니면 복지사회를 만들자, 아니면 우리 요양원을 짓자 이렇게 했을 때 절이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면 동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맞죠. 친구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잖아. 그런데도 동지라고 쓰면 왠지 아직도 거부감이 들더라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게 너무 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노동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이니까 예전부터 이제 노동의 신성함,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이제 찬탄하고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지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노동을 해야지 먹을 게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노동이 빠지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노동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하는 거를 싫어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고프다, 먹고 살 게 없다. 노동하는 걸 즐거워하면 노동도 이제 육체 노동이 있고 지적 노동이 있잖아요. 옛날에 자타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숭이가 기원정사에 이제 스라바스티의 원숭이가 한 마리 살았는데 이 원숭이가 좀 약간 건방져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원숭이는 다들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끼리, 점잖은 코끼리가 그 옆에 살고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코끼리 등에 타고 맨날 놀고 그 등에서 장난질을 맨날 하고 그러는데 코끼리는 성을 안 내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좀 등 위에서 너무 심하게 놀 때도 있었는데 심지어 똥도 놓고 오줌도 놓고 뭐 이렇게 나쁜 짓까지 해. 그런데도 코끼리는 멍청한 건지 뭐 한 건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놀게 그냥 놔뒀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 코끼리가 이주를 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리고 다른 코끼리가 이 스라바스티 근처에 왔단 말입니다. 숲속에. 근데 이 코끼리는 이렇게 성격이 우락부락한 코끼리, 만만하지가 않아. 근데 원숭이는 이 코끼리, 이전에 코끼리하고 너무 잘 놀았잖아. 코끼리 등에 타고. 근데 새로운 코끼리가 만만치 않은 걸 모르고 역시 위에서, 등 위에서 막 열심히 놀고 하다가 이 코끼리, 새로운 코끼리가 확 버럭내면 이놈 어디서? 이러면서 해가지고 코끼리니까 코로 확 잡아가지고 내치고 밟아버렸대. 그래서 가루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예요. 잔인하지만 나와요. 그렇게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고 부처님한테 그런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처님께서 사람을 모시고 하신 말씀이 이 원숭이의 전생에 그런 것도 또 전생에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역시 그때도 원숭이 맞나? 전생에 또 원숭이로 있었는데 이 무슨 왕 시절에 무슨 범여 왕 시절인가 아주 오래오래 전생에 물소가 있었어요. 물소. 이 물소가 또 느긋한 이 앞전의 코끼리처럼 느긋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시 이 원숭이가 이 물소 등을 타고 막 놀고 막 그랬어요. 좋다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목신이 아니 물소요. 저 원숭이 좀 깝죽대고 있는데 깝죽대는 원숭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옆에서 보기도 불편하다. 그랬더니 물소가 하는 말이 나는 원력이 있다. 내 소원을 이루려고 지금 참는 인욕 수행을 하고 있다. 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인욕을 닦기 위해서 참고 있었다. 근데 이 물소도 역시 이주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새 물소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원숭이가 똑같이 이전 물소처럼 했더니 여기서도 전생에도 박살이 났는데 이 생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이 사실 착한
코끼리 있을 때가 행복한 거잖아. 착한 코끼리가 있으면 좀 원숭이든 아니면 토끼든 다른 동물들도 그 착한 코끼리는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이웃을 도와주고 다른 동물들도 도와주고 좀 손해를 안 끼치고 이웃 많이 돕는 착한 코끼리라고. 그런데 착한 코끼리는 이 원숭이 같은 그런 동물들은 만만하게 여겨요. 착하게 하면 만만하게 여겨. 우리 착한 사람한테 만만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업신여기고 만만하고 좀 바보 같아 이렇게 하면서 좀 아래로 봐요. 사실 그 착한 사람이 뭘 물건을 들어달라도 잘 들어주고 뭘 좀 그 돈 좀 빌려달라도 좀 빌려주고 좀 이렇게 힘써달라고 하면 좀 힘써주고 막 그러잖아. 착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이익이 얼마나 많아. 착한 사람이 많아야지 우리가 편해요. 내가 우리 옆에 같이 공동으로 다 좋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착한 사람을 대접을 안 해줘요. 아니 공양간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밥 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법당에 청소해주고 종무소에서 뭐 해주고 그 뭐 이렇게 북카페에서 봉사해주고 얼마나 착해.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착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착한 사람이 없으면 그럼 제가 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을 다 써야 돼요. 공양간도 써야 되고 법당도 써야 되고 청소까지도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어디 청소도 다 해야 되고 그러면 한 3명, 4명을 써야 돼. 그러면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러한 순수한 법문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등이 좀 덜 달린 것 같은데 왜 덜 달렸죠? 등 하나씩 다 달았나요? 왜 안 달았어요? 저기 용가등도 부족한 것 같은데 돌아가신 어머니 좀 등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말 맨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백일기도 좀 올리세요. 우리 진불기도 상담할 때마다 상담비 한 사람당 5만 원 사람당 가족당 아니고 사람당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다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도 마음이 푸근해가지고 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 돈 내고 들으세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이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강의를 해야죠. 내가 기도를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도를 해드려야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거예요. 나도 푸근하고 여러분들도 좋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노동이라는 건 우리를 이제 이렇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육체노동, 정신노동. 노동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노동을 하면 몸에 붙은 업장을 소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을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몸에 붙은 업장은 더 두터워져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살생, 투도, 사음 이제 이런 것들이 몸으로 지은 업인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살생한 업이 너무 많고 또 남의 것을 훔친 업이 너무 많고 또 사음한 음행을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게으른 것도 너무 많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고 게을러. 내가 게으르면 남에게 빚이 되잖아요. 얻어먹게 되잖아요. 그것도 죄잖아요. 빚진 것도 죄지. 꼭 내가 욕설을 해야지 죄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부양하게 하잖아. 나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 내가 게으르면. 내가 부지런하면 내가 가가지고 곡식이라도 감자라도 더 심고 내가 딸기라도 더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으로도 더 먹잖아.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공덕을 더 짓게 되고 게으르면 복을 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데 남을 돕는데 몸이 바지런해야지 남을 돕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이잖아요. 천수천안. 나무 관세음 하면 딱 와 계셔야지. 나무 관세음 하는데 언제 오시나. 백천번을 불러도 기약이 없네. 이러고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이 게으른 거야.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지 그러면. 나무 관세음 하는 순간 딱 와 계셔야지. 몸이 그냥 말로 빛처럼 움직인다. 몸이. 근데 게으른다는 게 뭐겠어요. 몸이 게으른다. 몸이 안 움직여. 마음은 그 밭에 가가지고 저 고추를 따야 되는데 고추를 따야 되는 마음은 따라 근데 몸은 안 움직여가지고 밭이 그냥 놀아. 그러면 이제 가난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역시 이게 사람이 그 몸이 이렇게 건강해야지 또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총이 안 맞을 수 있고 누구한테 맞아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지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몸을 움직인다라는 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노동을 한다는 것은 내 육체에 쌓인 업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업을 즉시 소멸하는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노닥노닥 하는 거 이렇게 하루 종일 노닥노닥 하고 입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업이 쌓인다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정신노동은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해서 머리가 녹슬지 않게. 육체노동은 몸이 녹슬지 않게. 정신노동은 이제 머리가 녹슬지 않게, 머리가 늘 빠릿빠릿하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내 정신세계를 이렇게 바로 즉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걸 하게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현재 같은 요즘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작년에 그 자영업자 문 닫은 게 5분의 1이 문 닫았대. 5분의 1을 문 닫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 해도 9만 건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폐업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15만에서 16만의 자영업자가 그 폐업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자영업자가 훨씬 늘었어. 코로나 때는 자영업자에게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또 대출도 많이 내줬다? 네? 대출도 많이 내주고 그냥 돈도 그냥 무료로 뭐 1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얼마씩 주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폐업을 별로 하지 않았어. 근데 그 여파가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막 잃어버리니까 돈 이자를 못 내잖아요.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버티다 사실 그때 대출 받은 걸 그래서 이 금리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부담이 되고 어쨌든 폐업하면 사실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폐업을 어쩔 수 없이 한 너무나 많은, 그래서 자영업자 중에 5분의 1이 그냥 폭망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자영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권할 만한 게 없어요. 권할 만한 게. 그래서 자영업은 다 안 돼. 자영업이 식당, 또 의류, 또 뭐 이제 화장품 같은 장사 뭐 등등의 또 뭐 이렇게 몸을 다루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 뭐 자영업들이잖아요. 그 대부분 된장찌개 하는 밥 먹고 고깃집은 뭐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것들이 온라인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엔 테무하고 쉐인하고 알리까지 이제 최저가까지 들어오면서 자영업이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가 있냐? 없다. 그러니 자영업이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고깃집이라 하더라도 아니 여기 쿠팡에서 신선해서 뭐 이렇게 그 뭐 수육이든 삼겹살이든 뭐 이렇게 찜이든 뭐 아주 싸게 나오는데 그거 사용하지,
가가지고 야, 좀 비싼데 외식도 뭐 한두 번이지 좀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집에서 그냥 대충 해먹고 요즘에는 또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3인 가구, 4인 가구가 되면 그래도 외식이라도 하고 간다고 이제 그 명륜갈비, 뭐 초원갈비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래. 근데 1인 가구가 막 늘어나니까 나 혼자 그런 뭐 명륜갈비, 뭐 초원갈비 가서 먹겠어요? 안 먹지. 그냥 이제 그런 데 시켜가지고 쿠팡 같은 데 시켜가지고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다 안 되고 일식집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되고 다 안 돼. 몇 개 이제 그 말고는 다 안 돼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뭐를 해서 먹고 살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 몸을 써서 자영업을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안 되더라. 90% 이상이 95% 이상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나오고 석사 과정을 밟고 박사 과정을 밟았어. 그래서 석박사를 밟아가지고 어떤 자격을 갖고 뭐 이러면 여전히 자격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왔고 지금도 역시 지금 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하면 IT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공대에 가서 이렇게 하면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여전히 IT 업계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그 개발자들은 여전히 수요가 아직도 인력난이에요. 구인난이라고. 중국에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률이 20%라는데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한 7, 8% 되거든요. 그런데 뭐 취업 준비생까지 다 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요. 사실은 대단히 청년 실업률이 없지. 그런데 이런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도 구인난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저도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수학이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영어가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와. 엄청 그래서 출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출가하니까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출가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시험 안 봐. 막 너무 좋았는데 근데 사실 세상에서 출가해서 살면 몰라도 세상에서 살려면 공부를 역시 정신노동.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신노동을 하고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육체노동 중에 육체노동도 이제 이렇게 자격을 따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배관공이 그렇게 이제 인기래요. 젊은이들도 대학 안 가고 나 대학 공부하기 싫어 해가지고 배관공 같은 거 이제 전기라는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멘트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타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월 붙이고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고 연봉도 높대.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러고 있죠. 점점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역시 그것도 배워서 하는 거잖아. 벽지 마르고 타월 붙이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들은 당분간은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오히려 이렇게 법무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빨리 없애게,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빨리 없애게. AI가 이렇게 단순 노동하는 것들을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제 약간 복잡한 노동이지만 단순한 거, 변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쪽의 것들을 AI가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노동 쪽의 일은 여전히 수요가 괜찮고 또 공부해서 자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역시 이쪽의 노동도 그러니 이런 거 말고는 지금 설명드린 거 말고는 뭘 장사를 해보겠다 이런 것이 이게 어렵다. 플랫폼들이 모두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나 이제 알리테무 같은 플랫폼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지방에 조그마한 가게 열어가지고 뭐 하겠다. 그래서 요즘에 헤어가 넘치잖아요. 헤어가. 동네 들어가면 여기저기 한 10개 중에 하나는 머리 하는 데인가 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나 모르겠어. 미장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할 게 없으니까요. 그거라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온라인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쿠팡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쿠팡 머리 파마 얼마 해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쿠팡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남아있긴 한데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고 부동산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하락하고 거래가 없어서 서울의 강남이나 강변은 올랐다던데 고점 다시 회복했다던데 지역에는 뭐 아직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니 부동산도 지금 뭐 다 말아먹고 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노동자의 날인데요. 사실 노동자의 날은 그 노동하시는 분들을 축하하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즐거운 사람은 잘 없고 즐거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250인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고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마음이 푸근하죠. 급여가 계속 나오니까 또 급여도 올라요. 우리나라는 급여가 잘 안 오르는데 미국은 진짜 놀랍게 급여가 올라요. 보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작년쯤인가요? 언제 해서 미국 그 디트로이트 지역인가 이쪽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막 농성할 때 자기도 그 모자 쓰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파업 잘합니다. 라면서 그 노동 이렇게 열심히 파업하고 이렇게 노동 운동해가지고 그 원하는 거 다 이루세요. 정부 대통령이 가가지고 노동자들 편에 가가지고 막 손들어주고 잘한다라고 같이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스텔란티스 미국의 스텔란티스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니까 스텔란티스 사람들이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70%인가요? 160%인가요? 158%의 임금 상승을 협상 타결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3년 동안 임금 상승이 30%만 돼도 어마무시한 거잖아. 500만 원 받다가 30% 그 4년 후에 30%는 하면 700만 원인 거잖아요. 보면. 그런데 얘네들은 130%인가 그래요. 100%가 일단 너무 스텔란티스에서 4년 동안 임금 상승을 꾸준하게 하는데 100% 넘게 해주겠다고 타결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훨씬 우리 현대차 정도는 될 거거든요. 뭐 연봉이 한 1억 정도 될 건데 그럼 2억이라는 4년 뒤에는 2억. 1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그중에 한 30%는 임금 상승이 됐겠죠. 거기보다 조금 못한 데는 임금 상승이 70%. 뭐 그거보다 조금 못한 자동차 업체 있잖아요. 타협을 좀 잘 못했어. 타협을 잘 못해서 70% 4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한 현대차도 현대기아도 미국에 진출해 있거든요. 현대기아차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에게도 25%인가요? 25%에서 30% 정도 4년 안에 임금을 높여준다고.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안 해줄 수가. 옆에 자동차 근무에 다 해주니까 또 정부에서 압력까지 줘. 왜 너네들은 안 주니? 왜 안 올리니?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거죠. 일용직 근로자도 250인 이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도 뭐 캘리포니아 이런 때는 뭐 시급이 20달러. 그러니까 거의 27,000원이거든요. 1시간이라면 10시간이라면 30만 원이잖아. 그렇게 이제 받는다니까.
그런데 그런 미국이 250인 이상 근로자가 몇 프로냐? 인구 대비, 근로자 수 대비 57%예요. 57%. 우리나라는 250인 이상 근로자가 14%예요. 세계에서 제일 기업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대기업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런데 250인 이상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자 중에 14%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제일 적어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이 아니라 OECD 국가 중에, 주요 국가 중에 제일 적어요. 독일 40%, 일본도 43%, 스페인, 이탈리아도 다 30%가 더 넘어요. 그리스보다 우리가 더 적어. 세계에서 꼴찌야, 주요 국가 중에. 자,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250인 이상의 여기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노동하시는 분들은 행복하죠. 임금도 계속 조금씩 높여주고, 미국처럼 높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년 2, 3%씩 계속 높여줄 거 아니에요. 250인 이상인데. 그러면 250인 이하의 소기업, 중소기업들은 우리 회사 언제 망하나. 망하는 걸, 우리나라에 이제 1년 벌어서 이자를 치지 못하는 기업이 40%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회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이자를 다 치지 못해. 빚은 다 있으니까. 이자를 치지 못하는 기업이 42%인가 43%인가 그래요. 그러니 그 중에 이제 250 이상은 기업은 어떻게든 유지되겠지만, 이거보다 작은 기업은 오래 벌어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만 자꾸 쓰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왜냐면 내가 20대인데 내가 금방 대학 나와서 지금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름 있는 회사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안 돼가지고 벌은 걸 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있어. 그 회사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20대면 그 회사 들어가겠어요? 50대라면 모르지. 50대면 모르지. 50대면 내가 나를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50대면 그래도 가지. 근데 20대, 30대는 그런데 왜 가겠어요, 그런 데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도 젊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직장에도.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회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고 뭣도 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여간에 오늘 이렇게 노동자의 날이다 보니까요. 노동하시는 분들, 우리 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큰 상들을 막 내리고 쿠폰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오갑신보살 쿠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데 쿠폰 이렇게 절에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250인 이상인 분들은 그냥 노동자의 날 축하해주지 않아도 그냥 늘 축복받은 분들이니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분들이니까 괜찮고, 이제 이하에 계시는 또 이렇게 자영업 하시다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런 때가 아닌가. 축하라는 건 축하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드려서 이분들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모두 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도 여러분들도 몸 건강해서 이렇게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